있다고? 그래. 미래 설계 변화자 2 초록강 꼬마 비버. 우리 주변에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여 추진력 있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 리더가 필요하답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반짝이는 햇살과 푸른 물결, 상쾌한 공기. 여기는 비버들이 사는 초록 강이에요. 강가에는 비버들의 집을 지을 나무들도 있고 맛있는 먹이도 많이 있지요. 꼬마 비버 꼬비는 초록강을 정말 좋아했어요. 비버들만 초록강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부릉부릉 자동차를 몰고 가서는 강가에서 음식을 해먹고 헤엄을 치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요. 얼마 되지 않아 초록강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더러워졌어요. 이건 뭐지? 예쁘게 생겼네. 아, 유리 조각은 조심해야 해. 아빠가 유리 조각에 베어서 피가 났었어. 잉잉, 이건 또 뭘까? 꼬리에 감겨 헤엄을 못 치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비버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물속까지 쓰레기 투성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든지 이사를 가든지 합시다. 물고기를 언제 다 치워요? 그냥 이사를 가요. 하지만 꼬비는 생각이 달랐어요. 안 돼요. 초록강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꼬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꼬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갔어요. 그러고는 쓰레기들을 모아 어디론가 가져갔지요. 해님이 머리 위에 떠있는 한낮에도 올빼미가 훨훨 날아다니는 늦은 밤에도 끙끙 영차 어영차. 꼬비 좀 봐. 너무 지저분해. 고약한 냄새까지 난다니까. 친구들은 꼬비가 이상해졌다며 수군거렸어요. 꼬마 비버들이 이빨로 나무를 갈아 튼튼한 집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동안 꼬비는 쓰레기만 갖고 놀았어요. 몇 주 동안 어른 비버들은 열심히 이사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버들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라? 쓰레기가 줄어들었어. 맞아. 초록강이 깨끗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비버들이 이사갈 생각을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꼬비의 친구들도 초록강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눈치챘어요. 아마 꼬비가 쓰레기를 가져갔기 때문일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건지 몰래 따라가 보자. 살금살금 찰바당 찰바당 조심조심 찰바당 찰바당. 꼬비는 초록강 어귀에 닿자 쓰레기를 가지고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풀숲에는 꼬비가 모아둔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깨끗이 닦고 말려서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꼬비야! 언제 따라왔지? 헤헤.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뭘 하려고? 쓰레기를 치우면 초록강도 살릴 수 있고 더 멋진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친구들은 꼬비의 생각에 감동했어요. 우리도 도울게.
꼬비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들려주었어요. 꼬마 비버들은 생각을 모아 더 좋은 계획을 짰고 힘을 모아 더 많은 쓰레기들을 모았지요. 이번에는 어른 비버들도 눈치를 채고 살금살금 찰바당 찰바당 조심조심 찰바당 찰바당 꼬마 비버들을 따라갔어요. 뚝딱뚝딱 쿵쾅쿵쾅 꼬마 비버들이 쓰레기들로 멋진 놀이터를 만들었네요. 이건 빙글뱅글 크네. 이건 통통쭈룩 미끄럼틀. 이건 반짝대롱 철봉. 이건 찰랑딩동 악기. 놀이터를 본 어른 비버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꼬비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초록강을 아름답게 바꾸고 우리 생각도 바꾸어 주었구나. 고맙다. 비버들은 다시는 초록강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멋진 놀이터가 있는 강은 세상에 하나뿐이거든요. 이야기 속 리더십, 행복한 변화의 힘. 이 책은 꼬마 비버 꼬비가 초록강을 더럽힌 쓰레기들을 모아 멋진 놀이터를 만든다는 변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버들이 살던 아름다운 초록강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날마다 늘어갔어요. 그래서 어른 비버들은 초록강을 떠나 이사를 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꼬비는 이 결정에 반대했어요. 꼬비는 비버들의 고향인 초록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꼬비는 초록강의 쓰레기들을 모아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어요. 꼬비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던 비버들은 초록강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꼬비가 쓰레기를 모아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진 꼬마 비버들은 몰래 꼬비를 뒤따라가기로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비는 여느 때처럼 쓰레기들을 모아 초록강 어귀의 풀숲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깨끗이 닦고 말린 플라스틱, 깡통, 비닐 쓰레기들이 가득했답니다. 놀란 꼬마 비버들에게 꼬비는 쓰레기를 모아서 초록강을 살리자고 말했어요. 감동한 꼬마 비버들은 꼬비와 힘을 합쳐 쓰레기들로 멋진 놀이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곳은 쓰레기로 만든 꼬마 비버들의 놀이터가 되었지요. 놀이터를 본 어른 비버들은 반성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꼬비가 해냈으니까요. 우리 주위에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못하지요. 그럴 때야말로 올바른 생각과 추진력을 갖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어보세요. 1.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초록강은 어떻게 해서 쓰레기들로 더러워지게 되었나요? 초록강이 더러워지자 어른 비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꼬비는 왜 그 결정에 반대했나요? 초록강이 조금씩 깨끗해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꼬마 비버들이 만든 놀이터를 보고 어른 비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2.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꼬비가 초록강을 멋지게 변화시킬 한 가지 계획을 더 가지고 있대요. 꼬비의 계획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보세요.
리더십 속 변화자. 집단을 변화시키는 힘. 어떤 집단의 변화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최초의 사람, 즉 리더예요. 리더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도록 집단 구성원들을 격려하지요.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솔선수범, 즉 먼저 나서는 행동하는 리더십과 언행일치,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십이랍니다. 리더의 이런 태도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은 리더를 따르게 되고 변화를 위한 행동력도 갖게 돼요. 우리 주위의 변화자들.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환경 문제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변화자들이지요. 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변화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를 위해 자신이 어렵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흔쾌히 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변화를 불러오지요.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첫째, 집단 내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더 좋은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단이 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나서야 해요. 둘째,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셋째, 앞서 말한 솔선수범과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행동하고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키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변화를 위한 계획. 가족의 생활 중 변화가 필요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획을 짠 뒤 실천에 옮겨 보세요. 무엇을 변화시키면 좋을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변화를 위해 아빠가 할 일은 무엇일까? 변화를 위해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일까? 미래 설계. 변화자 3. 행복한 동물 아파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진심을 담은 마음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동을 변화시킨답니다. 동물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돼지가 이웃 동물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요. 여러분도 자신의 진심을 친구들에게 전해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안녕. 나는 멋진 거미줄을 연구하는 예술가 거미란다. 내가 살고 있는 행복한 동물 아파트는 정말 특별해. 아파트 1층에는 돼지가 살고 2층에는 오리 부부, 3층에는 생쥐, 그리고 맨 꼭대기 4층에는 내가 살지.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고?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1년 전 어느 날이었어. 내가 거미줄 그네를 타고 있는데 커다란 짐가방을 든 돼지가 다가왔어. 여기가 행복한 동물 아파트니? 응,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았다. 난 오늘 새로 이사 온 돼지야.
아파트가 좀 낡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걸.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동물 아파트는 아주 허름하고 지저분했거든.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글쎄, 돼지가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야. 돼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에 잡초도 뽑았지. 거미야, 잘 잤니? 어때? 깨끗이 치우니까 아파트가 보기 좋아졌지? 다른 이웃들도 보면 기분이 상쾌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어. 돼지는 향긋한 산딸기빵을 구워 집집마다 나눠주며 인사를 했지. 안녕, 난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돼지야. 앞으로 잘 지내자. 아파트를 청소하고 빵에다 인사까지.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이 빵을 먹어도 될까? 빵 대신에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사를 왔다고 인사를 다니다니 참 별난 돼지군. 얼른 먹고 알이나 품자. 모두들 내 빵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야. 나는 돼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다정한 이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어느 날 나는 숲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었지. 그런데 돼지가 떨어진 솔방울을 줍고 있는 거야. 그 솔방울로 돼지가 뭘 했는지 아니? 오리야, 솔방울이 너무 예뻐서 모비를 만들어 봤어. 곧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지? 침대 위에 매달아주면 아기 오리들이 좋아할 거야. 아, 너무 예뻐. 어느 날에는 숲속 빈터에서 돼지가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 생쥐야, 네가 만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 생쥐는 도르래를 타고 위로 슝, 아래로 슝. 와, 너무 신기해. 돼지야, 고마워. 돼지는 분명히 마음씨 착한 이웃이었어. 하지만 나는 돼지랑 친해지는 것보다 거미줄 예술가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했어. 아, 더 멋진 거미줄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때 돼지가 나를 찾아온 거야. 거미야, 넌 너무나 훌륭한 재주를 갖고 있구나. 네가 부러워. 이건 말린 꽃잎인데 거미줄 장식에 쓰면 어떨까? 그 후 우리 아파트에 사는 동물들은 변해갔어.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일은 같이 나누고 나쁜 일은 서로 위로했지.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된 거야. 그런데 며칠 동안 돼지가 통 보이지 않았어. 난 무척 궁금했지. 알고 보니 돼지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다지 뭐야. 돼지네 집은 1층이라 창문으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야. 감기에 걸렸으면 입맛도 없을 텐데. 돼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는 다 함께 돼지에게 문병을 갔어. 아기 오리들이 말했지. 돼지 아저씨,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생쥐는 돼지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여주었어. 나는 무얼 했냐고? 바로 돼지네 창문에 달 거미줄 커튼이야. 털실과 섞어서 촘촘하고 따뜻하게 짰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올 염려가 없지. 모두들 이렇게 걱정해 주어 너무 고마워. 난 벌써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자,
우리 아파트가 왜 특별하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만약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다정한 이웃과 최고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행복한 동물 아파트로 이사 오렴.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야기 속 리더십.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 책은 행복한 동물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돼지의 행동으로 이웃 동물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동물 아파트 4층에 사는 예술가 거미는 1년 전 돼지가 이사 온 날부터 이 아파트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어요. 사실 이 아파트의 동물들은 서로 무관심하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돼지가 아파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버려졌던 화단을 가꾸고 산딸기 빵을 구워 집집마다 돌렸지요. 처음엔 처음엔 거미를 비롯한 동물 이웃들은 돼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닫힌 마음으로 살다 보니 누군가의 열린 마음이 오히려 이상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지요. 하지만 돼지는 곧 태어날 아기 오리들을 위해 솔방울로 모비를 만들어주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생쥐를 위해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도르래를 만들어주고 거미줄 예술가인 거미를 위해 말린 꽃잎들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런 돼지의 노력으로 이웃 동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모두들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돼지를 통해 마음이 변하게 된 거미와 이웃 동물들은 아픈 돼지가 걱정되었지요. 동물들은 돼지를 돌봐주고 수프도 먹여주고 또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달 거미줄 커튼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시키기가 무척 어렵지만 한번 변하게 되면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지요. 1.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돼지는 새로 이사 오자마자 어떤 일을 했나요? 또 그 일에 대해 이웃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돼지는 오리, 생쥐, 거미를 위해 각각 어떤 일을 해주었나요? 돼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이웃 동물들은 어떻게 했나요? 2.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행복한 동물 아파트의 동물들이 돼지에게 감사의 상장을 준대요. 상장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리더십 속 변화자, 마음을 변화시키기. 어떤 집단의 리더가 진정한 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진심을 담는 거예요. 진심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요. 감동한 사람은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들. 혹시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리더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돌보거나 끔찍한 재해가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가 두 팔을 걷고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단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나도 저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나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지 하는 변화들이 그것이지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자에게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나서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들,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닌 글로 써놓은 책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며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말보다 더 천천히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또 마음이 담긴 그림, 영화와 연극 같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진심을 보여주기. 주변 사람들 중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진심을 담아 설명해 보세요. 이름,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이 변화했으면 하는 점,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전할지 진심을 담아 적어 보세요. 그 결과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